아니 삼성에서 이것도 따라하네. 오히려 좋아.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삼성에서 스마트 키보드 트리오 500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원래 휴대용 미니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로지텍의 K380이라는 제품이 있죠. 저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이번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장단점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디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구매한 색상은 이렇게 검정색인데요, 솔직히 검정색보다 저는 흰색을 더 사고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흰색은 아직 발매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흰색은 조금 나중에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에는 무광 마감을 처리해가지고 상당히 좀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키 배열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무난무난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약간 엔터키가 살짝 작은 감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 타이핑을 위한 공간에서는 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타가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께의 경우에는 가장 두꺼운 쪽을 기준으로 14.2mm, 가장 얇은 쪽을 기준으로는 4.7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게의 경우에는 건전지를 포함해가지고 417g이에요. 여기에 아마 비교가 많이 될 K380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으로 423g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요 정품 키보드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요 합판의 무게만 280g이에요. 혹시나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사용 중이시라면은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와 여기 정품 키보드 요 합판의 차이가 140g 정도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면 쪽에 이쪽에 전원 버튼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때에는 전원을 꺼두고 사용할 때 이렇게 켜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로는 바로 멀티 페어링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에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핸드폰, 태블릿, 거기다가 뭐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데스크톱, 여러 가지 기기들을 키보드 하나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휴대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제품이에요. 페어링 하고자 하는 기기에 블루투스를 켜두고 1부터 3번까지 페어링 하고 싶은 버튼에다가 3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은 왼쪽 불빛이 전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갤럭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새 디바이스가 감지됐다면서 이렇게 떠요. 이때 연결을 눌러주면은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면서 여기에 맞는 숫자를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페어링이 끝이 납니다. 각각의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여기 불빛을 통해서 지금 몇 번째 페어링 기기인지 알려줍니다. 참고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페어링 시에 연결하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아이폰을 연결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블루투스 창에 들어와서 직접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갤럭시 기기에 한정해서요. 지금 순서대로 1번에 갤럭시 탭, 2번에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폰 12 프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요, 지금 1번부터 한번 전환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편집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2번으로 바로 눌러서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수준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3번으로 눌러서 바로 아이폰으로 간다? 상당히 느리게 전환이 되죠. 저는 계속해서 미은, 니은, 이응, 리을을 계속해서 치고 있었는데 한 딜레이가 3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기기 간에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 아이폰에서는 좀 느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점 네 번째로는 컴팩트한 디자인인 것 치고는 타건감이 전 준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키배열 같은 경우에도 널찍널찍하고 밑판에 이렇게 고무 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밀면은 밀리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막 칠 때에는 밀리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도 깊은 노트북 수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발력도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반대로 말하자면은 장시간 타자 시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 그리고 장점 다섯 번째로는 요게 거의 저는 핵심 기능이라고 보는데 어플 바로가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각 F1번과 F2, F3번에 세 가지의 어플을 바로가기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어플을 실행한 후에 배정하고자 하는 바로가기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해당 앱이 등록되었어요 라고 나오면서 저는 F3번에 방금 삼성 노트를 배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점이 F1번에다가 자주 쓰는 뭐 카톡 이런 걸 열어두고 거기다가 뭐 2번의 경우에는 뭐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3번은 뭐 자주 쓰는 메모 앱 이런 거를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K380보다 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은 알트탭 수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장점 여섯 번째로는 삼성 갤럭시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전환 속도도 있지만요, 키보드 우측 상단에 보면은 덱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갤럭시 탭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바로 덱스 모드로 연결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갤럭시 탭 유저들에게 요런 순정 갤럭시 탭 키보드 커버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친구가 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덱스를 지원하는 갤럭시 핸드폰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덱스를 눌렀을 때 무선 덱스를 연결하도록 나오더라고요. 덱스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앱 바로가기랑 멀티 디바이스 전환 속도 요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디바이스 전환 속도 같은 경우에는 K380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갤럭시 기기에서는 아주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점 첫 번째로는 iOS와의 호환이 좀 부족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이 애플 기기에서 등록을 하려면은 자동으로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루투스 창으로 들어가서 직접 페어링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다가 갤럭시 제품과 등록이 되었을 때는 이쪽에 보이는 ESC가 뒤로 가기 키로 되는데 이 iOS에서는 뒤로 가기 키가 먹지 않습니다. 오직 홈화면으로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애초에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이런 애플 기기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이 아니라 스와이프를 통해서 뒤로 가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 로직상에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측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앱을 켜놓은 다음에 앱 바로 가기를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이때에도 등록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애플 기기에서는 K380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거 요거를 제외하고는 애플 기기 사용자분들이 K380보다 더 좋게 느낄 장점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기기 간의 전환 속도도 좀 느리고요. 자, 그리고 단점 두 번째로는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반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 얇은 키보드 치고도 살짝 스트로크가 좀 깊은 편인데 거기에 반발력도 조금 강한 수준이라서 장시간 타자 시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리뷰했던 갤럭시북 프로 360 모델의 경우에도 약간 반발력이 좀 세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스트로크도 더 깊어지고 반발력도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약간 억지스럽게 좀 굳이 뽑은 거긴 한데 바로 10키리스와 뭐 방향키라는 점 정도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사실 이렇게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나왔고 휴대용이라는 거에 좀 용도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좀 억지로 끼워놓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굳이 단점을 더 꼽자면은 여기 앱 바로가기 키를 배치해야 돼가지고 이런 재생을 컨트롤하는 단축키라던가 아니면 볼륨키 이런 것들이 이 펑션키와 숫자 1부터 6까지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뭐 은근히 좀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단점 네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기존에 없다가 추가된 건데 방금 전에 촬영을 하다가 이쪽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약간 이 플라스틱 재질이 좀 상처가 잘 나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대하고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기들이나 뭐 물건들이 좀 부딪히면서 상처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K380에서는 기본 가죽 케이스를 줬는데 이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삼성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 키보드 트리오 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갤럭시 유저에게는 이런 휴대용 키보드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요 가로 길이가 얼추 맞아가지고 굳이 이런 정품 키보드 케이스를 살 필요 없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키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편리한 키보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만 iOS,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던가 아이패드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K380과 삼성의 스마트 키보드 요 녀석과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은 성능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뭐 키캡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뭐 디자인적 요소 요 정도로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